그럼 유량은 표시가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량을 봐야 되는 거니까. 외경, 재질, 두께, 센서 타입, 그리고 센서 거리가 나오면 그 맞게 설치를 해가지고 꽂으시면 유량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 기능을 봐야죠.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단계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1단계 초음파유량계 같은 3D, 후다 3D, 50D 10DOD입니다. 그 정도 거리, 직관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DOD가? 10DOD라는 게 이제는 일반 배관의 구경인데 10DOD고요. 펌프라든가 뭐 T자 배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 30D, 50D 기준이 틀려요. 틀리죠. 예. 그 펌프는 50D. 그 기준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이성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있으면 지키는 게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 옛날 현장 같은 경우 요즘에 막 짓는 공장은 다 맞춰서 지어요. 그렇게 초음파를 적용하는 구간에는. 근데 옛날 현장 같은 경우는 직관부가 많이 안 나온 거 많이 있거든요.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차가 나오면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오차가 덜 있게 좀 많이 있겠다, 좀 덜 있겠다 판단하는 거는 배관에 이게 이따 메인텐스 뭐 들어가면 올라오는 값이 있잖아요. 뭐 기포 수치라든가 뭐 기포 수치가 많으면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면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데 기포 수치가 좀 안정적이다.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다. 그건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음파라는 게 누가 다녀야 따라서 또 값이 또 틀려요. 틀리겠죠. 예, 거리라든가 뭐 하나 배관 두께를 좀 잘못 넣어도 유량이 잘못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배관 두께는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키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세팅하면 끝나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대요. 이제 설치하고 이제 유량까지 보실 수 있으시니까 다시 메뉴키 들어가서 사이트 셋업에 1번은 쓰지 마세요 그냥. 안 써요. 예. 2번은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3번은 클리어라는 세트 제로가 있어요. 클리어는 이제 공장 투자치 초기에 저기 나왔을 때 제로 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 제로는 실제로 물이 안 흐르는데 유량이 1 정도 떠 있다. 0점이 안 맞은 거잖아요. 그럼 1 떠 있는 게 0이 돼야 되잖아요. 이 시점을 0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때 만약에 이걸 눌러버리면 100이 0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때는 다시 클리어 해주셔야죠. 공장 투자 초기치로. 이런 기능이고 제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닛 오브 아웃풋은 아까 단위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밖에서 바꿨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밖에서 바꾼 게 낫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웃풋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댐핑, 응답 시간이죠. 다시 너무 빨리빨리 있는 것 같다. 제어용 같은 경우 시간 한 40초 정도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잠깐 우리가 유량 보는 거나 하면 5초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로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랑 스판 있잖아요. 이거는 검교정 업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검교정을 보내면 얘들이 백터값 조정해서 오잖아요. 이걸로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1% 올리면 유량이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뭐 사용할 필요 없는 거예요. COT 오브가 카트오브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유량은 0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0.019m/s까지 우리는 0으로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매뉴얼에 찾아보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그다음 토탈라이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뭐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적산에 대한 거예요. 매뉴얼 같은 경우는 항상 적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픽타임 같은 경우는 엔터 쳐서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픽타임 그러면 30분만 하겠다, 1시간만 하겠다. 시간을 정해준 거죠. 3시간 딱 예. 그리고 이거 본 거 그냥 난 더 길게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스타트 들어왔잖아요. 시간이 9월 21일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지금 2시 21분인데 지금 시간보다 늦은 시간. 21분에 시작하면 21분이잖아요. 지금 그럼 안 돼요. 그러면 30분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고 31분에 시작해서 그 시간 바꿀 수 있다. 네, 31분에 시작해서 우리가 나는 내일까지 할 거야. 22일 3시 11분까지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 스타트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이게 참 여기 나가서 여기 스타트 해주시면 이 시간이 되면 시작했다가 이 시간이 되면 꺼지는 거죠. 네. 뭐 잘하라. 요거는 토탈 프리셋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토탈이 뭐 우리가 100까지 해놨다 100 되면 다시 1이 되는 거죠. 이거 사용할 필요 없으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데모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열량 기능도 있어요. 근데 열량 기능을 사용하려면 열량 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는 여기서 많이 사용하실 게 아까 이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 로고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프린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를 하루치 보신다고 하면 하루치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1시간 동안 24시간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로거 기능이에요. 메모리가 어디 있었죠?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제가. 있으니까 없으면 그냥 생각만 하는데 굉장히 작네요. 메모리 따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256이네, 256. 4기가짜리 한 1, 2만 원 하거든요. 그거 넣으시면은 뭐 엄청나게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그 삼성 뭐 프라자나 뭐 이마트 가면 팔아요. 256이면 너무 작아요. 그쵸? 내비게이션도 이제 옛날 게 막 2기가 들어있는데 몇 기가까지 봤죠? 8기가까지 안 하는데 4기가 정도 넣어주세요. 8기가? 4기가 저도 4기가 썼는데 한 1, 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4기가. 근데 이거 일본에서 사면은 이것도 한 20만 원씩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저희 수입할 때도 이 메모리 따로 안 사요. 따로 필요하시면 사시라 그러고 넣어주시고 닫으시면 돼요. 256이면 얼마 정도 데이터가? 한 바이트가 하나 저장할 때 한 바이트씩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6도 작은 건 아닌데 혹시 괜히 중간에 끊기면 하루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사서 끼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럼 SD 들어왔죠? 네. 예, 인식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한 번 더 시간 신호가 없다는 거고 노멀이면 정상이고 리시브드 시간을 에러라고 쓸 수도 있어요. 신호가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신호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약하면은 신호가 약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비포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거는 이제는 전문가들은 딱 보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하나 간단한 거 설명을 드릴 건데 맨 마지막에 그거 보시고 그럼 위치를 바꾸다던가 정 안 되면은 뭐 센서를 1메가짜리 바꾸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아니 이것도 2메가예요. 그러니까 큰거 들은 거 2메가짜리. 아니요, 이거 다 2메가짜리예요. 2메가짜리? 요즘에 국내 2메가짜리 수입을 안 해요. 옛날에는 2메가짜리 수입 많이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는 지금 1메가짜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측정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2메가짜리.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로고 설명해 드릴게요. 로깅 데이터가 로고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장이 다 되면 여기 딱 데이터를 시작 딱 하면 여기 흐리게 뭐 우리가 배관일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흐리게 생겨요, 배관일이. 그리고 완료가 되면 진하게 생겨요. 그럼 저장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로깅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깅 된 거를 빼서 이건 지금 SD 카드잖아요. 옛날 컴퓨터는 SD 카드 이렇게 끄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카드 리더기 사용하셔갖고 연결하시면 엑셀로 나와요. 엑셀로 우리가 볼 거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일단은 로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로깅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들어가서 요거 무조건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이 네임에서 엔터 치면 우리는 ABC1이라는 거는 ABC1이라는 배관을 우리가 저장할 거다. 이 1 넣었잖아요. ABC1 그리고 END를 꼭 나와줘야 돼요. END 나왔어요. 저장했어요, 이름. 그쵸? 두 번째로 우리 뭘 저장할 거냐, 유속 저장할게요. 유량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적산 저장할게요. 요 정도죠, 그쵸? 저장하는 게. 그쵸? 이 정도 저장하고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우리 적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시간을 정해주는데 여기 쳐서 내려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터벌은 이제는 언제 한 번씩 찍을 거냐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초에 하게 되면은 너무 많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찍히니까 뭐 10분에 하나. 왜냐면 적산량이 찍히니까. 10분 안에 되는 거네. 아니요, 지금 10초에 10초. 왜냐면 어차피 적산량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10분에 하나만 찍어도 1분에서 10분까지 얼마나 하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터벌은 현장 조건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10초로 이게 10초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2시 25분이면 30분부터 해갖고 내일 뭐 2시 24분까지 딱 하루를 재겠다. 그거 여기서 스타트 해주시면 지금이 예를 들어 이렇게 스타트 해줬잖아요. 로깅 해주 스타트 됐단 거예요. 이제 스타트 시작했어요. 이제 유량이 25분에 흐르면 측정이 되겠죠. 저장이 되겠죠. 25분부터 시작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로깅 데이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ABC1이라는 배관이 나올 거예요. 그쵸? 흐리게 나오죠. 내일 돼갖고 딱 끝난 시간 되면 진하게 바뀌어요. 그럼 저장이 된 거죠. 그럼 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그만두고 싶어. 뭐 이 하루를 재려고 하는데 12시간만 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 모드 들어가면 이 스톱 누르시면 스톱 됐잖아요. 스톱하면은 여기까지 데이터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로깅 데이터 볼까. 어떻게 됐나?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진하게 바뀌었죠. 그렇게 스톱을 눌렀기 네, 때문에. 스탑 눌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0만 나오겠죠 계속. 그리고 이거를 엑셀로 뺐을 경우에는 벨로시티, 플로레이트, 토탈 이렇게 나와갖고 시간, 유량, 유속, 뭐 적산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프로 만드시는 건 만드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오랫동안 걸었고 그 데이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프린터 기능이라든가 통신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깅 데이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 시간을 이게 하루만 봤잖아요. 나는 덕이 뭐 진짜 1년을 보고 싶어. 저는 꽂아놓고 1년 보고 싶으면 여기 그냥 길게, 날짜도. 예, 날짜 길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춰 스타트, 스톱 해주시면 되고, 그 SD 메모리까지 빼서 데이터 지워버리고 하면 다시 초기화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로깅 기능 다 했고, 레인지는 아까 이제 다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4에서 20 받을 때 사용하시는 건데, 인풋 데이터는 열량 기능 사용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게요. 아웃풋 레인지 같은 경우 우리는 유량에 대해서 4에서 20을 받고 싶다. 거의 유량에 대해서 받으니까 그때 이거는 일단 제가 초기에 맞춰놓은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안 사용하시더라도 이것 때문에 뭐 오버플로우가 뜨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0으로 해놓으면은 레인지 설정을 안 해놓은 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뜨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4에서 20을 받을 때 그러니까 0 이하는 필요 없다. 0 이하는 아예 시그널 미리암페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120%까지 21.2mA까지 받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해 놓게 됐고, 여기 레인지는 여기서 100을 넣었다. 그러면 0일 때 4, 100일 때 20mA가 나가는 거죠. 그때 여기는 아날로그 아웃풋 끄는 데 있잖아요. 여기 충전기고 깨졌네 여기. 이렇게 봐서 4에서 20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 바꾸는 거는 아까 여기서 페이지 셋업에서 시간 연도 다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이건 SD 메모리까지 사용한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 아날로그 아웃풋 이제 일동적으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아날로그 아웃풋 보면 여기 보시면 난유드로 돼 있잖아요. 아날로그 인풋이. 그럼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레인지 세팅하고 다 꽂았는데 왜 420이 안 나가지? 이게 난유드로 돼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유도로 해놓게 되면 4에서 20도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건 필요 없는 거고, 에너지 모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테넌스 모드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셋업에서 2번. 그리고 저장해서 로깅 먼저 하고 이름 넣고 다 저장해주고 스타트 시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위에 유량에 지금 얘가 시그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건도가 약한지, 뭐 배관 내부 상태가 어떤지 그런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보시면 보시면 들어가서 트랜스타임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의미 없는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이거 뭐 센서를 다른 거 사용하겠다면 버전 업할 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는 거고, 트랜스타임 들어가면 여기는 트렌드죠. 트렌드가 아니라 그래프죠. 근데 맨 처음에 전압이 확 실리면 크게 한 3번 정도 누비고 이렇게 일자로 가게 되면 되게 배관 내부 상황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배관 내부 기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노이즈 신호가 들어온다든가. 근데 이거는 설치형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는 아니고 배관 내부 기포나 와류 때문일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보란 건 요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트랜스타임 들어가갖고 메스 데이터 들어가면, 이 메스 데이터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그널 파워가 나와요. 이거 센서를 달았을 때 여기 달았잖아요. 연결하게 되면 시그널 파워가 최소 35% 이상 나와줘야 돼요. 35%. 네, 35% 이하면은 배관 내부에 초음파 신호가 좀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업다운이 이게 센서 업다운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리거 레버를 무시하셔도 되고요. 시그널 피크라고 있잖아요. 시그널 피크가 U가 있고 다운이 있거든요. 시그널 픽 다운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유량이 측정될 때는 5,500에서 6,700 사이에 나와줘야 돼요. 좋을 땐 6,000 정도 아주. 이제 이게 뭐냐면 배관 내부에 노이즈나 기포가 많으면 이 수치가 떨어져요. 예. 근데 정상껏 아주 이제 배관 내부가 아주 물이 아주 잘 흐르고 있다. 뭐 기포도 없고 그런 경우 6,000대에서 머물러요. 6,000에서 막 왔다 갔다 해 살짝. 근데 5,500에서 왔다 갔다 뭐 6,000 갔다 5,500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배관 내부에 기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좋은 구간에 6,000 정도에서 6,012 뭐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는.
근데 5,500 이하 내려가면 배관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설치 위치를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배관 내부 에어라든가 기품을 없애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